오늘 박선원 의원이 유시민 관련해서도 좀 정리된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평론가라고 예. 한다면은 최소한의 객관성과 거리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예. 마치 이제 이번 그 당대표 경선을 본인의 패배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원했던 정청래 대표의 패배. 그래서 본인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감정이 섞이기 어렵죠. 그분도 연세가 내일 모레 70인데 예. 이런 평론은 저는 평론이 아니라고 보고요. 감정의 표출인데 무엇에 기인한 감정의 표출인가. 예. 자신의 패배로 받아들이고 계시는구나. 아, 이거를 네, 예.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당 대표를 세웠습니까? 대통령께서 당무 관여 이런 말씀 안 듣기 위해서 정말 전당대회 전자도 안 꺼내셨잖아요. 예. 일부러는 아니지만 7월 달부터 8월 3일까지 해외 순방 10박 11일 가서 그 해외에서 그 성과를 내고 그러신 분에 대해서 대통령 여당 대표를 세우는 건 왕정이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고 예. 잘못된 말입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 의원님 저 글 쓰신 거 보니까 남의 당과 정부 일에 갈라치기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쓰셨던데 그렇죠.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보세요? 유시민 작가가? 아니 그러니까는 그냥 화풀이로 막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네.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본인 이야기하는 민주 진보 진영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했고 예. 그런데 그게 막혔고 결과를 자신의 패배로 느끼고 예. 지금 그래서 패배한 쪽에서 직접 싸우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서로 화합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가 내가 지금 나서서 강하게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예. 스스로 생각하는 어떤 의무감이신 것 같은데 그런 의무감은 예. 좀 더 크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예.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인생에서 서로 엮이거나 어떤 행보에서 예.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이건 객관적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예. 강훈식 비서실장님하고 유시민 작가님하고 예. 과거에 어떤 활동을 같이 했는데 아. 서로 어떤 활동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이다. 너 참 못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예. 평론인지 그러니까 그러면 과감하게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당 예. 내지는 어느 정파 입장에서 나의 정견을 발표한다든지 예. 앞으로 나는 어떤 정치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솔직한 거죠. 차라리 정치 안으로 다시 들어오란 말씀이시군요. 아니 그러니까는 조국혁신당 가든지 예를 들면. 아니 조국 혁신당까지는 제가 언급하는 건 과한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정치를 하세요 그냥. 예, 아무데나 이렇게 시간 정당 이게 과연 일반적으로 평론에서 표 쓰는 편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전당대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전당대회 초기 기간에 예. 해외 순방을 가신 대통령한테 여당 대표를 세우는 건 왕정이다. 무슨 왕정을 해요? 네, 그 박선원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유시민이 이제 자신의 패배로 지금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볼 땐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이 아니었어요. 정청래와 김민석의 대결이 아니고 이재명과 유시민의 대결이었다. 그리고 유시민은 어떤 연유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는 단지 뭐 김어준이나 최욱이의 주장처럼 이재명 정부가 우려가 돼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진정성이 있는 단지 견해 차이고 노선의 차이라면은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시민은 진보 연합론이 맞다. 재건축은 안 된다. 증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의 차이로부터 일종의 이제 노선의 차이로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견해의 차이가 발생을 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거라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평론 행위를 하진 않죠. 근데 유시민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 예컨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나 김민석 대표가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다. 이건 전혀 사실관계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 차례 밝혔잖아. 김민석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고. 근데 말로만 확인된 게 아니라 실제로 보안사건 폐지를 했어요. 당에 갈등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당내 갈등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 때문에 지지층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보안사건 폐지를 했어. 김민석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2030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30 지지율, 특히 2030 여성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보안사건 폐지가 방아쇠가 된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냐고.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제한적 보안사건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바꾸진 않았으나 김민석 대표의 의견을, 정무적 판단을 수용을 해서 보안사건을 일단 폐지하는 것 쪽으로 결론을 내렸고 실제로 폐지를 했잖아. 근데 왜 검찰개혁을 대통령이 회피를 한다? 심지어는 공소 취소하고 검찰개혁을 거래를 한다? 이런 주장을 왜 합니까?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지명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팩트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단지 노선상의 견해 차이 때문에 유시민이 저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있는 거다.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유시민이 하는 행위는 이재명 정부를 흔드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비평의 영역이 아니야. 박선원 의원이 지적을 한 대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야당이 뭐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한테 필수 불가결한 리더다, 뭐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무슨 뭐 립서비스를 했다고 김민석 대표를 뭐 과한 립서비스다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그런 평론가도 있는데 그게 립서비스가 아니야.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말을. 아니 장동혁이 진짜 민주당의 전략자산 아닙니까? 아니 필수 불가결한 리더고 정청래보다 저는 장동혁이 훨씬 더 이재명 정부에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장동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내부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한테 추격을 안 당하고 있어. 그 정확한 표현을 한 거지. 진짜 좋아한다. 응? 저 같아도 좋아하겠네. 저는 장동혁을 업어주고 싶어. 장동혁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필수 불가결한 리더가 많지. 맞지. 민주정부 30년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장동혁이라고 봐요. 장동혁이 영구 당대표를 해야 됩니다. 연임을 하고 연임뿐만 아니라 아예 당원 당규를 바꿔가지고 장동혁이가 한 30년 아직 나이도 젊잖아. 30년 저기 똥칠할 때까지 30년 동안 국민의힘 대표를 해야 돼요. 김민석이 연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자산 맞지? 예. 근데 자 이러다 보니까 보수 야당이 지리멸렬해요. 그러니까 웬간해가지고는 정권을 뺏기기가 힘들어 지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정권 뺏기기가 힘들어. 게다가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어. 그죠? 개혁신당 뭐 이준석이 당대표 사퇴하긴 했지만은 이준석이 하고도 어쨌건 분열이 돼 있고 이준석이도 지지율이 몇 퍼센트, 2, 3%는 나와. 게다가 한동훈이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으로. 그 한동훈도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는 장동혁이 정치를 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이 분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다음 대선은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 다음 만약에 개헌을 못 한다면요. 다음에 누가 대선 후보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5년 지금 5년 이상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 된다라면 다음 여러분들이 볼 때 차기 대선 후보 누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보수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은 열심히 일하면서 어느 안정적인 지지율 아니 50% 이상만 지지율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50% 이상만. 근데 보수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분열돼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이상이 나오고 그러면은 다음 대선 후보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빼고. 지금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김민석을 죽이려고 저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조국이 되겠어요? 정청래가 되겠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어쨌건 이번 당대표 경선을 해보니까 어쨌거나 55%가 나왔잖아. 그럼 다음에 김민석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 김민석이 돼봐. 다음 대통령이. 유시빈하고 이 조털레유가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민석이 그런데 힘들어. 여러분들이 보기에 김민석이 힘들어. 뭐 총선에 졌어 우리가. 그럼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누가 될까? 뭐 송영길 의원도 있죠. 예, 송영길 의원도 있는데 저기 유시민이 강훈식을 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봐, 제가. 자기 실현적 예언을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여기 이거 깔아놓은 거 봐요. 이거 깔아놓은 거. 야,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 유시민이 볼 때는 이게 저를 미치겠지, 저 때문에. 에? 뒤에다 다 깔아놨잖아. 그래? 이재명 다음에는 김민석이 있어. 김민석 다음에는 강훈식이 있어. 뭐 강훈식 다음에는 한준호가 있어. 뭐 이거 그냥 깔아놓고 방송을 하잖아. 그러니까 강훈식을 깐 거야. 제가 볼 땐 그래서 깠다고 봐요. 응? 강훈식을 뜬금없이 이번에 와서 그러니까 저기 이상한 거예요. 저 박선원 의원도 왜 강훈식을 건드리냐.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제 방송을 못 봐서 그래. 우리 박선원 의원이. 제가 얘 뒤에다 다 깔아놓고 방송하니까 우리 누굽니까? 그 유실금 어르신은 지금 최한욱이 간첩 네트워크에 지금 정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철거 전문가, 그 용역 평론가, 촉법 평론가가 저를 얘기하는 거야, 저를. 그러니까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막 방송을 하니까 이대로 되는 줄 아는 거야, 지금. 김민석 다음에는 강훈식이구나. 강훈식 가야지.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김민석 대표가 뭐 TF를 막 20개 만들고 당직 인선 다 끝났잖아. 근데 당직 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지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직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거 유시민 보셨나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너도라도 지금 다 한 자리씩 하는데 당에서 저기 누굽니까? 송영길 의원이 없어요. 송영길은 뭐 아무 하나 안 줬어. 당연히 송영길이 1등 공신인데 당대표 되는데. 그럼 뭐 송영길 의원도 무슨 뭐 어디 TF 단장을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없어. 송영길 의원 이름이 없잖아요. TF에도 없고 당직에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준호가 안 보여. 아니 한준호도 뭐 한 자리 줄만한데 한준호도 안 보여. 그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태. 박성준 의원은 대변인을 줬잖아. 그 이건태도 뭘 한 자리 줘야 되잖아. 이건태도 없어. 그 친명들이 안 보여요. 친명들 뭐 한 자리씩 줘야 되는데 그 친명들이 안 보여.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내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름 안 나오는 사람 내각으로 갈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지. 송영길, 한준호, 이건태 이 사람들은 내각으로 간다는 얘기야 지금. 장관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준호 의원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국토부 장관 얘기도 있고 또 그 뭐 중소기업 그쪽 또 있는데 한준호 의원이 아마 좀 쓰임새가 있을 거다라고 봐요. 비중 있는 쓰임새. 근데 이제 국토부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죠. 국토부 장관은 지금 뭐 부동산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가지고 뭐 가서 만약에 뭐 잘 해결을 한다라면 오히려 이제 이게 뭐 본인에겐 더 기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뭐 외무부 장관 송영길 얘기 나오고 지금 송영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외교부 장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북미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북미 관계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 근데 중국, 러시아하고 좀 깊이 있는 이런 외교 라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송영길 의원이 이 북미 종전 선언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이런 형국에서 뭔가 좀 역할을 저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아마 외교부 장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이건태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태 의원 쪽이 좀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면 또 이제 공소 취소 문제 가지고 보수 진영에서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태 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이건태 의원은.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이건태, 박균택 의원 두 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준호 의원은 이제 그 국토부하고 중기부 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다 이 그림대로 가는 거야. 이 그림대로. 이 그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실금 어르신이 볼 때는 와 제가 저 실세구나 저거 저놈이 실세구나 저놈 1년 전부터 막 이렇게 깔아놓고 막 방송을 하고 저놈이 얘기하는 대로 막 다 되네. 야 그러니까 다음은 강훈식인가?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훈식 뭐 깐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출마 한준호 비서실장 사실 그게 좋긴 좋은데 그죠? 지금 서울시장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강훈식 실장이 지금 어쨌건 이미지가 좋잖아요. 우리 원유대사 강훈식 실장 뭐 그런 카드도 뭐 고민해 볼 수는 있는데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변경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시민은 지금 보면은 차기 정부 그러니까 재집권을 막는 게 본인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친명 쪽 대선 주자 그룹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김민석을 이번에 어떻게든 무너뜨리고 뭐 이번에 못 무너뜨리면 다음에 또 무너뜨리고 총선 때 무너뜨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무너뜨리고 그래서 김민석을 무너뜨려야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국하고 정청래로는 절대 대선에서 못 이깁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유시민이 저런 짓을 하는 거는 다음에 민주당이 지게 만들겠다라는 게 유시민의 목표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반정부 세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단지 대통령하고 생각이 달라서, 김민석 대표하고 생각이 달라서, 까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재집권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는 게 저는 지금 유시민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를 우리 박지원 어르신이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거 잠깐 마지막으로 영상을 잠깐 보고 가시죠. 유시민 작가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딱 김대중 정부의 5년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부터 필패론을 주장하면서 보수 조순 후보를 지지했어요. 지금 그 본색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유시민은 보수였다, 위장 진보였다, 이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고, 또 김대중 그래도 대통령 당선되니까 뭐 하야론 못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건강이 나빠서 결재도 못한다 하는 음해까지 했는데, 네네. 그 5년을 저는 몸으로 피부로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시 유시민 작가가 그때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진보적 지식인이 아니라 보수로 돌아간 마치 제2의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이 되었다. 유시민 작가. 야, 박지원 의원이 제가 저 97년에 대선 때는 제가 투표를 못했어요. 97년도에는 제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제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저 얘기를 제가 처음 듣는 얘기예요. 97년 대선 때 저는 당연히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지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순을 지지를 했다라는 거야, 유시민이. 이건 진짜 이상한 일이죠. 조순은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조순을 지지를 하고 김대중을 깠다고?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행위는. 예를 들면 자기는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난 진보 성향이 강해. 그러면은 뭐 김대중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권영기를 지지했어. 김대중은 이제 삼김 시대는 끝났다. 이제 더 진보적인 그런 인물들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권영기를 밀었다. 그런 건 이해가 돼요. 자신의 일관성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저 얘기는 몰랐어. 저는 그때 감옥에 있어가지고 유시민이 조순을 지지했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몰랐던 얘기입니다. 왜 이게 말이 되냐고. 김대중은 안 된다고 하면서 조순을 지지한다? 그래서 위장 진보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유시민이 해온 일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진보 세력이, 민주당이 집권을 막는 역할을 해온 거 아닌가. 지금 진보 연합론을 주장을 하고 조국을 밀고 정청래를 밀고 이런 것도 민주당이 잘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조국은 확장성이 없잖아. 어쨌건 간에 조국이 대선 후보를 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자기랑 가깝다고 해도 우리가 51대 49 싸움을 하고 있는데 조국을 대선 후보로 내보내가지고 중도층, 젊은 층들이 다 등을 돌린다.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정치 평론을 하는 사람이라면 조국은 완전히 이미지가 고착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층과 확장성이 전혀 없어요. 그 확장성이 없는 인물을 굳이 밀어야 된다? 아니 뭐 나는 김민석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더 확장성 있는 다른 인물을 찾아볼 수는 있지. 근데 조국은 누가 봐도 아니잖아. 조국 가지고 선거를 못 이긴다라는 건 진짜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한 얘기예요. 그런데도 조국을 믿는다? 정청래도 마찬가지죠. 털레반들이나 좋아하지 정청래의 확장성이 있습니까? 그 정청래의 정치적 스탠스 자체가 그렇잖아.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중도층이나 보수층이 보기에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만 정치를 하고 있잖아. 정청래는 이미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민다? 이건 뭡니까? 민주당이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일관되게 계속해왔으면 이해가 되죠. 근데 왜 97년도 대선 때는 조순을 밀었냐고. 저는 유시민은 위장진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진보로 위장을 하고 진보 세력을 계속 흔들어 놓는,
과거에 통합진보당 문제도 그렇죠. 통합진보당을 망가뜨리는 인물을 가지고 합당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국이 유시민이 그동안 해왔던 짓들을 잘 돌이켜서 보세요. 유시민이 신경안정제라는 그러한 별명이 생겼는데 그 신경안정제라는 별칭도 왜 생긴 겁니까? 윤석열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윤석열 집권했을 때는. 우리 국민들을 오히려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어. 그래서 신경안정제가 된 거 아니야, 유시민이. 사람들은 다 불안한데 나라는 엉망인데 유시민이 나라 안 망한다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한 거 아닙니까? 그걸로 유명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1년도 안 된 정부한테 흔들어 대냐고. 저는 유시민은 위장 진보가 맞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 밀정이라고 봐야 돼요. 반정부 세력이다 이제는. 유시민하고 저는 붙어있는 자들은 이제는 우리가 동지로 볼 수 없다. 이들은 우리의 동지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